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잠깐 좋습니다. 네. 재밌네. 세 가지 논쟁 중에서 첫 번째, 인성에 대한 논쟁 들어봤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 순자에 대한 특성 여러분들 토론할 때 지금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예, 미리 순자.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순자 성악설 이제 맡으신 분들 있을 테니까 그 잠깐 얘기할게요. 순자 학설을 다 못 말하고 인성에 대한 것만 잠깐 얘기할게요. 순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는 남성이시죠? 네, 남성이에요. 네. 다 남자죠? 네, 그리고 네. 그때 그 일기론 프로이컬에서 말한 것처럼 자자라는 거는 선생님이란 존칭이에요. 네. 아, 그러면 저는 강자입니까? 네, 강자 이렇게 말하는 깡자. 거예요. 깡자. 깡 선생님, 네, 깡자. 깡자. 네. 독자, 네, 독자. 체자. 제자. 네, 순자는 이제 기원전 298년에서 283년 사람이고 이름은 황이라고 해요. 자가 298년에서 283이요? 죄송해요. 238년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 대가가 돼서. 네. 그 다음에 이름이 황이고 자가 경이에요. 나라는 이제 조나라 출신이고요. 순자도 32편의 저작을 남겼는데 자신이 저술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론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순자가 맹자랑 반대돼서 인간은 막 사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악에 대한 개념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순자가 중시하는 거는 문화적인 진보거든요. 사회적인 거에 환경을 컨트롤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는 관점이에요. 맹자는 이제 본성 타고난 걸 발현하는 거를 더 강조점을 주면 순자는 문화적인 치적을 이루는 걸 더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순자가 강조하는 거 아까 맹자는 성선에 대한 근거에서 사단의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네 가지 좋은 선량한 마음을 제시하잖아요. 순자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정의하는 거는 순자가 집중하는 감정이 인간의 감각적인 욕망, 쾌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맹자는 이걸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지 않아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타고나는 감각적인 능력,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봐요. 아하. 맹자는 이걸 왜 인간의 본성이라고 안 보냐면 이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동물이랑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인간의 동물과 차이가 아주 희소하지만 그게 뭐냐면 사단의 마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음 외에는 차이점이 없다고 봐요. 순자도? 맹자도요. 맹자. 근데 순자는 아예 직접적으로 인간은 신체적인 거에 대한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감각적 욕망은 항상 악으로 흐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악해질 수 있는 잠재태가 있어라고 해서 성악을 주장해요. 그러면 순자에게 있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뭔가요? 특별히 없다라는 건가? 근데 순자는 뭐냐면 인간의 특징을 이성적인 능력이라고 봐요. 악한 잠재태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냐면 이익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는 것을 성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한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지정하는 문화나 그다음에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면 인간이 희소한 재화에서 다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순자에서 성인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인간의 악한 욕망이 드러나지 않게 절제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재화랑 욕망이 대립되지 않게 희소한 재화를 충족할 수 있는 욕망 상태만 절제해주는 거를 유지해주는 게 성인으로 봐요. 교육에 있어서 다른 측면을 가질 것 같아요. 맹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본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게 될 거고 순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억압시키기 위한 문화나 시스템, 이성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네, 맞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을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진보 사상이나 그다음에 발전 사관이 순자로부터 나와요. 그러겠는데요. 그리고 예사상이 순자에서 훨씬 더 발달하고 명분사상 있잖아요. 사람의 사회적인 역할이 있고 그 정명론, 아빠는 아빠의 역할, 그다음에 뭐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처럼 그게 순자 사상에서 되게 극대화돼요. 그래서 나중에 토론하실 때 서로가 보고 있는 성에 대한 그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 유의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지금 선과 악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왜 이걸 악이라고 얘기하고 의사는 그걸 선이라고 얘기했죠? 선악의 정의 같은 것들이 서양 철학에도 좀 중요하잖아요. 여기선 어때요? 그냥 누가 봐도 좋은 거니까 이건 선이야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선악이라고 할 때 저희가 보통 선을 착하다, 악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선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행동했을 때 타고난 자신의 본성을 발현했을 때의 마음 상태를 가꾸면 타인과 대립하지 않고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니까 타고난 게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조화로움이 키워드네요. 네. 모두가 이렇게 되면 조화로워지는 세상이 될 수 있다면 그걸 선이라고 보는 거고 모두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조화가 깨진다면 악한 거고. 네네. 순자에서는 자기 본성대로 발현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투쟁 상태가 돼요. 감각적 욕망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엄밀하게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선악이라는 게. 그 조화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화롭다. 뭐 법치 사상이라든가 막 그래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상태를 이거 조화롭네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본성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MC 맞아요. 순과 MC 맹. 네. 인성에 관련돼서는 네.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묵가에 대한 거랑 왕도 정체에 대한 건 좀 빠르게 할게요. 왜냐면 인성론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으면 뒤에 설명은 다 연관돼요. 아니 오늘 지금 방송이 지금 제자 백가의 사상을 총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퀄리티의 방송이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네. 지대노비앗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만해 이 자식들아. 진짜로. 그다음에 이번에 MC 묵. 네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묵가에 대한 비판이고 맹자가 자기에 대한 언행에서도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사상에서 양주 묵적에 대한 사상을 배척하는 게 가장 나에 대한 소임이다라고 밝혀요. 그 정도입니까? 네네. 근데 양주는 아까 위화설 개인주의라고 바뀌었고 묵자는 겸해설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묵자가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묵자에 대한 논변을 중심으로 해볼게요. 묵자가 어느 정도로 세력이 강하냐면 실제로 묵자가 공자 당시에 생존해서 활동하고 있다 아니면 그 후에 이제 형성되었다라는 이론의 여지는 있는데 학계에서 정설은 공자 다음에 형성된 학파고 공묵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상을 거의 지배해요.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당시에. 네네, 당시에. 묵가는 약간 그리스도교적인 사상과 유사해 보이는데? 뭐 인류애적인 사상. 박애. 네네. 박애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한번 특징을 들어볼게요. 공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상가로 꼽히는데 묵자의 창시자는 묵적이라고 하거든요. 성이 묵이고 이름이 적인데 그 묵자의 지도자를 뭐라고 하냐면 거자라고 해요. 클 거자 쓰고 사람 자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초대 거자가 묵적일 거다라고 하는데 고향이나 생존 형제 자체가 불분명해요. 대체로 추정하는 연도는 BC 한 479년에서 381년 정도로 추정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배경이랑 특징 설명해 볼게요. 묵자가 겸해설을 왜 주장하냐면 당시에 너무 혼란기였잖아요. 네. 근데 묵자가 봤을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쟁한다고 생각하냐면 차별의식 때문에 전쟁한다고 보는 거예요. 내 나라랑 남의 나라가 다르고 내 아버지랑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다르니까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도 되고 남의 아버지를 죽여도 된다라고 하니까 차별하는 의식을 없애면 전쟁이 없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겸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치. 네. 그치라고요? 그래? 아니, 근데 뭐 이게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지 안 한지를 떠나서 내 가족이랑 저 나라에 있는 저 사람들도 동일하게 본다면 쳐들어가지 않겠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면. 그래. 겸해설이 실제로 실현되면 전쟁이라는 건 그치. 불가능하죠. 나랑 너랑 완전 똑같은 상태인데 자살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남을 해야겠어요. 쟤는 나랑 완전 전혀 동일체인데. 불가능한 최 얘기를 하는 사장은 거예요. 전혀 현실적으로 공감을 못하고 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열성 성격장이기 그래요?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볼게요. 묵가학파의 특징 잠깐 설명할게요. 봉건제 말기에 봉건제에서 의탁해가지고 활동했었던 전문가 계층들이 분열된다고 봤었어요. 일자리 잃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데 묵가들은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봉건제가 유지될 때는 봉건 제후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일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돌다 나중에 뭉쳐서 묵가 학파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류를 무사계층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직업적인 거랑 연관되는 특성을 보여요. 어떠냐면 굉장히 검약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거의 상명하복에 대한 것들이 있고 이 사람들 특징이 어떠냐면 한 번 말한 거는 지키고 엄격한 군사훈련이 되어 있는 조직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국가 학파의 지도자를 거자라고 했잖아요. 네. 거자는 어떠냐면 밑에 있는 집단 구성원들에 대해서 살생권을 가져요. 살생권?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일종의 작은 군사 조직이네요. 사군사 조직. 네. 근데 이게 묵가 자신들의 철학이랑도 연관되어 있어요. 좀 애들이 좀 독특하는 것 같아요. 전체주의적인 모습도 있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겸해서를 주장했잖아요. 전쟁을 이제 없애려면 차등의식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맹자가 본 것처럼 이건 인간 본성적인 거랑 조금 괴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위성을 부여해야 돼. 너랑 남을 똑같이 사랑해라고 하면 잘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를 부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늘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묵가는 조금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요. 맹자랑 달라요. 약간 IS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묵가의 지지층은 어떠냐면 백성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고 유가는 예의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쨌든 귀족 계층이랑 연관되는 것들이 더 비중이 높거든요. 왜 전반적인 사랑이나 인류애적 사랑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맹자가 얘기한 거죠. 이게 인간 본성에서 다르기 때문에 항상 병행돼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강제성이 있어야 돼. 그렇지. 네. 그 독특한 방식으로서의 강제성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그렇지. 이런 그러면서 되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띄게 돼요. 네. 구복적인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위에 사람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상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윗상자랑 같을 동자 해가지고 위에 사람의 말을 어기거나 위에 사람 의견이랑 다른 것 자체가 분열인 거예요. 생각하면 봉건제도가 붕괴된 게 신하들이 왕을 시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진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사상을 마련해요. 그렇기 때문에 묵가들의 특징은 지도자인 거자가 결정되면 그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고 그 사람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요. 동일해야 되니까. 네네. 그게 굉장히 거의 조직체처럼 행동해요. 그렇구만. 묵공이라는 영화가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렇지. 맞아요. 예, 묵자 일파의 한 멤버가 네. 활약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 방어하고 막 그런 거 그렇죠. 있죠. 네. 지금 말씀해 주는데 묵자 계통들은 전쟁 자체를 비판하기 때문에 방어전만을 특이하게 공격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알고 계시는 일화가 묵자의 공수편에 나오는 건데 초왕이 송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묵자가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가상전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공수반이라는 유명한 기계 제작자가 있었어요. 초나라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공격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9번의 공격을 묵자가 다 막아내요. 난 이렇게 해서 네 공격을 막을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시뮬레이션 할 때? 네네. 그러니까 게임이 끝난 거죠. 근데 이제 공수반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라고 하니까 묵자가 나도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반이 묵자를 죽여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묵자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죽여도 내 밑에 제자들이 300명이 나에서 똑같은 전법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쳐들어가서 함락시킬 수 없다라고 설득해서 초왕이 쳐들어가지 말자라고 결정을 거의 내려요. 인류 최초의 워게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두 장수가 직접 전쟁하기 전에 PC방에 잠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그렇지. 9번 했는데 9연패. 장기가 원래 초한인가요? 그죠? 초한전이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잖아요. 이건 또. 네, 맞아요. 그 동양 철학 저희가 좀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도 있는데 서양 철학 제국주의 이제 패배자잖아요. 근데 배워보면 약간 저는 되게 감탄하게 역사에 예전에는 저렇게 호기로운 사람들이 많은 거 자기 믿는 신념이나 가치에서 자기 목숨을 언제든지 버릴 그쵸. 수 있고 그런 조직체가 있어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따른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복종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나쁘면 지금의 무슨 테러 단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숭고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이런 조직체가 있었다라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아사신 그때 깡 선생님이 하셨던 되게 옛날에 했던 거죠. 네, 생각나기도 아사신. 하고 그것도 굉장히 상명하복 되게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역시 역사 반복. 네, 국가들은 테러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치, 공격전을 절대 하지 않고 방어전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맹자랑 논변한 걸 볼게요. 맹자가
묵가의 사상과 초대거자랑 직접 이제 논변한 건 없어요. 근데 묵가를 믿고 따르는 제자 중에 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맹자를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거 잘못됐고 우리 묵가 사상이 짱이야라는 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거에 대해 신청을 해요. 나 만나줘라. 배틀을 신청하군요. 스타 한 번만 하자. 네. 그렇구만. 근데 맹자가 거절해서 만나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사망 토론하자. 네. 밑에 제자한테 그냥 자기 얘기를 전달하게끔 해요. 이 선에서 처리해라. 네. 그래서 간접 토론을 하면서 이지를 설득시켜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아까 묵자가 겸해서를 주장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육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후장이거든요. 장례를 너무 얘네들은 성대하게 치르는 거예요. 장례를. 네, 그래서 후장, 구장이라는데 장례 기간도 길고 기본적으로 육아에서 주장하는 거는 3년상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예의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기 때문에 예절에 따라서 하고 장례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간도 그렇죠?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복식도 필요하고. 맹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맹자를. 뭐 지금 뭐 결혼식이 너무 과대화되니까 결혼식에 대한 뭐 폐 비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묵가들은 박장을 도리로 삼는다고요. 그러니까 장례를 굉장히 소박하게 치르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박장. 네. 박장을 도리. 네. 그 방법으로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례를 소박하게 치러야 된다고 주장한다라고 그래요. 그렇지. 동일해야 되니까. 귀족이나 평민이나 똑같아야 되니까. 네.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고 보면 저희가 재화를 되게 검약하게 하는 거니까 좋은 문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맹자 뭐라고 하냐면 비록 그 방법, 장례를 소박하게, 박하게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지만 뜻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지라는 사람이 이제 만남을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지는 묵가학파이기 때문에 장례를 소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후하게 치렀단 말이에요. 후장으로 치렀어요. 딱 걸렸네. 네. 그래서 맹자가 복권으로 뭐라고 나갔어. 하냐면 이지 너는 어버이가 죽었을 때 후장을 했으니까 너가 천하게 여기는 글로써 어버이를 섬긴 거다라고 해서 제자한테 전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지가 그걸 약간 이거는 조금 인신공격 아니야? 저는 약간 느낌이 성숙한 토론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네, 근데 이지를 공격한 거지 묵가를 공격한 게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아니면 실현이 계속 들어보자. 불가능한 걸 네네. 했다? 아. 이런 걸 공격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믿는 신념이랑 다르게 행동한 거예요. 묵가학파하면 반드시 장례를 소박하게 치러야 되는데 자기 부모님의 장례를 후하게 치렀단 말이에요. 이지가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묵가가 주장하는 겸해설이 맞다고 생각해. 사랑에는 차등이 없어. 근데 내가 그 출발을 어버이로부터 한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어버이한테 베푸는 마음도 그렇게 후하게 나온 거다라고 말을 해요. 네. 맹자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에 듣고 이지는 정말로 생각하기를 형의 아들이랑 이웃나라의 아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의 아들. 네, 조카랑? 생각하면 지금 나한테 오빠가 있어? 그럼 오빠의 자식 조카가 더 귀중하지. 생판 모르는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아이 꼬마랑 비교했을 때에 대한 사랑 정도가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맹자는 그렇게 맹자가 이걸 얘기해요. 어. 그래서 유학에서 왜 유교 철학에서 장례를 시작했는지를 설명해줘. 예전에 어버이를 장례 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른 게 아니고 그냥 골짜기에 갖다 버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우연히 그때 나중에 또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시체가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이 이제 아버지의 시체를 뜯어먹고 구더기가 막 자란 걸 보니까 마음이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시체를 덮을 수 있는 거를 가져와가지고 시체를 이제 안 보이게 잘 수습했다라고 설명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체를 덮어가지고 수습한 게 맞다면 모든 사람이 귀족이 됐던 백성이 됐던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고 거기에 예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맹자가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지가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근데 조카랑 머디웃 아이랑 똑같이 사랑하냐 하는 걸 질문하다가 갑자기 왜 장래의 당위성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차등이 있으니까 자기 가장 귀한 게 생각하면 자기의 아버지잖아요. 어버이잖아요. 네. 유학에서 장례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결혼보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잘 봉양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사람이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혹은 여력이 안 돼서 어버이가 죽었는데 장례조차 못 치렀어요. 그러면 이게 한이 훨씬 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관례를 못했을 때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맹자가 얘기하는 건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지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네. 그런 것이 너무 보편적인 사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을 보면 그렇지 않다. 맞아요.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차등적이고 그걸 자기 어버이한테 가장 강하게 베풀고 싶어하는 게 모든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예절로 만든 게 유학의 장례 절차다라고 설명하고 이지가 전에 듣고 뭐라고 하냐면 맹자가 나를 깨우쳐 주셨다라고 말하고 끝나요 대화가. 겨우 그걸로요? 네. 얘 지금 야 이지가 좀 약간 그 지금 덩글 배틀 하다가 이지는 레벨이 1짜리가 최종 보스한테 한 방에 그런 도전했다가 거지. 완전 털린 거지. 근데 이게 뭐 꼭 이지라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이지는 일종의 하나의 사례인 거고 네. 이 자들도 겸해를 주장하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결국에는 가까운 사람한테 마음이 다 끌리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치, 네. 그거는 공격한 것 같아요. 네가 이성적으로는 무가의 사상을 배웠지만 실제로 네 아버지한테 후하게 장례했잖아. 네. 이미 네 본성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걸 스스로 안다. 네네. 근데 이게 본성이 누구나 그렇다는 건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누구나 차등 없는 사랑을 하게 한다라는 건지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건지 이 두 개는 다르잖아요. 근데 묵가가 주장한 거는 어떤 건가요? 묵가가 주장한 거는 네, 이미 누구나 차등 없는 사랑을 하고 있어. 이걸 살려야 돼 이건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지만 이 사랑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 이건지. 독실이가 정확히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지. 맹자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야 사실 우리가 차등적인 마음이 생기지. 근데 어떻게 보면 묵가는 그걸 인정하지만 추구하는 바는 당위를 말하는 그죠. 당위는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를 네, 얘기한 네. 건 아니었느냐. 아주 보면 세련된 학설은 아닌 거예요. 그 실제로 묵자 책을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구절도 많고 대중 철학이에요. 읽어보면 직관적으로 정말 우리가 왜 전쟁해? 그러면 남을 나랑 차별하니까 전쟁하고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위에 애들은 잘 먹고 잘 사고 우리 이렇게 가난하잖아. 그러면서 그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움켜쥐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도 똑같아. 이론적인 게 지금 이론적인 대중적인 것들로 종교. 이야기한 거를 네. 현실로 그냥 파헤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박한 거잖아요. 발레를 들어서. 네, 발레를 들어서. 저는 이게 그 철학이라고 한다면 좀 덜 세련된 것 같긴 해요.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독실이 뭘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독실이가 얘기하는 건 그건 거야. 사실과 당위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사실 좋았겠다. 뭐 차등적인 사랑을 하더라도 당위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치.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이지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내가 부족했다. 수련이 부족해서 그랬다. 하지만 나도 그게 잘못했었다고 생각한다. 근데 아. 왜냐면은 동양에서 이게 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미랑 행동이라는 것을 동양에서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상과 실천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네가 행동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사상이 적용될 수 없는 건 거야. 근데 묵자도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시대상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후반기에 철학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사상을 세련되게 정리정돈해가지고 논증하는 철학은 후대에 이르러서 하는 거고 그렇죠. 제자백가 시대 때는 맹자가 그나마 굉장히 세련된 사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학술에 대한 언행들이 단편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저술한 것도 아니고 들은 사람이 이제 제자들이 기록하거나 아니면 본인 저작이라고 했을 때 대화체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 논증하는 과정으로 정리정돈된 그렇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를 네. 들면 게시판에 덧글 쓴 것들이 막 남아 있는 그치. 거야. 네네, 맞아요. 아직은 시초니까 그죠? 근데 이게 좀 정리되고 후대에서 세련되게 정리되면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의 형태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때는 아직 그런 건 아니었다. 네. 그리고 당시에도 진짜 묵가사상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사람을 그 이끌어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좋아하고 많이 읽어보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뭘 봤었냐면은 이거 해보면 좋을 텐데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겸해설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겸해설들의 주장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이기심에 반대되는 걸 겸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반대가 뭐라고 할까 겸해주의, 박애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타주의? 이기주의에 반대되는 건 이성적인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성적인 능력을 자기가 도덕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낮출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랑 대립하거나 싸우는 투쟁 상태로 가지 않게 낮출 수 있는 게 사람들에 대한 적정의 정의감이지 그거를 통해서 이기심 자기를 먼저 우선시하는 욕구 자체를 완전 없애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거는 철학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고 그거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네. 근데 어쨌든 겸해설을 주장하던 MC 묵의 일파가 한 방에 이렇게 갔다.
네. 아버지 장례를 잘못 치르는 바람에 할 말이 없어진 거지. 그렇군요. 네네. 수호지심이 갑자기 발현한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묵과는 쉽게 생각하면 공리주의 사상이랑 똑같아요. 절용해야 되는 거 왜 필요하냐면 그게 공동체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유학에서처럼 장례를 후하게 치르는 거는 귀족이나 지배계층의 이익만 불려주는 거고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게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유학은 그 이익 중심으로 판단하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이제 역성혁명 사상이고 평가되기로는 역사에서 최초로 이걸 주장했다고 그러거든요. 학자들이. 죽창의 원조가 바로 이분이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죽창을 들어서 왕을 폐위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철학적으로 말한 사람 맹자가 최초다라고 그래요. 이거를 뭐 역성혁명 아니면 뭐 방벌 사상이라고도 해요. 방벌 사상이요? 네. 방벌. 네. 근데 어느 왕이 수 좋아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갖고 정치 하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근데 아까 맹자가 당대 최고의 논쟁가로 뽑힐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드러나요. 이상주의라고 폄하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생각하면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게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맹자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왕이라면 그 아래 있는 신하들은 역성혁명 사상도 받아들이는 왕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 사람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그런 경우에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한편으로는 혹하다가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유학에서는 왕도 정치, 패도 정치를 구분하는데 네. 그 춘추전국 시대에 대한 제후들은 다 누구냐면 패도 정치예요. 권력이나 힘으로써 무력 통치하는 사람들을 패도 정치라고 하고 패도 정치. 네, 한 나라의 제후가 된다고 해도 존중하지는 않아요. 유학에서는. 유학에서 추구하는 거 왕도 정치, 아까 좀 인간이 타고난 본성을 발현시켜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통치자가 돼야지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네. 양해왕이 뭐라고 하냐면 왔으니까 자기가 초빙하고 막 돈도 많이 써서 막 문객들을 밥을 많이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야, 우리나라 잘 살려면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말은 우리나라가 전쟁에 승리해서 세계 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네. 맹자가 딱 짜증을 낸 거랑 비슷하죠. 보자마자 이익자 리자거든요. 이익에 대해서 말하냐는 거예요. 나는 인의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해요. 맹자가. 너는 질문 자체가 틀려 먹었어. 그러면 정비를 불러라. 일단 쫓아내. 내 말을 들어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양효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양해왕이 여기서 페이스가 말리는데 사람을 죽일 때 우리 디스전 할 때 페이스 양해왕? 말리는 거 있죠. 양해왕. 여의예요. 여의. 네, 여의. 사람을 죽일 때 몽둥이랑 칼로 죽이는 거에 차이가 있어? 라고 맹자가 물어봐요. 양해왕에게 네. 양해왕이 없어 라고 말해요. 있지. 뭐가 차이가 있는데? 효율성. 네. 꺼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해왕이 없다고 하니까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사람을 죽일 때 칼로 죽이는 거랑 정치로 죽이는 거랑 차이가 있어? 라고 하니까 양해왕이 대답을 못해요. 다시 한번. 어렵다. 몽둥이랑 칼로 죽이는 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양해왕이 당연히 없지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맹자가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사람을 죽일 때 칼로 죽이는 거랑 정치로 죽이는 거랑 차이가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양해왕이 대답을 못하고 그때부터 말리기 시작한 거야. 네네. 뭘 물어본지 아는 거예요. 네가 하는 정치로 지금 백성들 죽고 있는데 너가 사람 죽이는 거랑 다를 바 없다라고 가는 거예요. 왜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 안 할까요? 그건 다르지. 그건 다르지. 당연히 효율성의 차이가 거잖아. 있는 거고. 내 생각 양해왕은 레벨 2. 레벨 2 정도. 2진 아까 1이었고. 근데 이거를 한 나라의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패기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니까 양나라에 푸주간이랑 마구간 보니까 살찐 동물이랑 고기들이 넘쳐나더라. 근데 백성들은 지금 밖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거 마치 짐승으로 하여금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왕한테 물어봐요. 고기가 넉넉하고 살찐 말들이 있는데도 백성이 굶어 죽으면 왕이 네가 정치를 잘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짐승끼리도 잡아먹는 걸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기는데 짐승을 데려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냐라고 하니까 양해왕이 대답을 못해요. 답답해 죽겠네. 푸주간과 마구간이었죠. 그리고 소랑 말이었죠. 네, 대답해야 먹는 돼요? 음식이 다르다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그 얘기는 동의할 수 있는 게 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거를
돼지와 말, 소를 살찌운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후대에는 이제 뭘 알게 되냐. 이때도 알고 있었어요. 돼지는 사람이 먹는 건 같은 걸 먹거든요. 그래서 돼지는 그러니까 금지된 문화권들이 있어. 경쟁 관계가 되니까. 근데 소나 말은 여물을 먹는데 그거는 그 벼를 추수하고 난 남은 부분을 말려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겹치지가 않아, 먹는 게. 이게 나중에 좀 중요하게 맹자한테 독실이를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왕은 궁금하다.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진짜. 왕이니까. 양효양 밑에 이제 독실이 같은 부하들이 좀 있었으면. 독실이에 이제 부하가 맹자도 힘들었을 있었으면. 텐데. 아니 너무 일방적으로 쫄게 발리니까 조금 탔을 안쓰러워. 그렇죠. 좀 말이나 한번 해보지. 네. 네, 아무튼 네. 기회가 되면 맹자를 초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을수록 깡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맹자는 이러면서 좋았을 거야, 속으로. 즐겼다니까. 네. 맞아. 그때 깡쌤이 얘기했던 소크라테스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주나라의 문항이 있었는데. 아니, 끝났어요 이제. 네네. 다른 사례를 얘는 일단 들어볼게요. 발렸고. 너무 좋아. 두 번째 재밌어. 두 번째 이제 맹자가 이제 제나라로 갔는데 제선왕이랑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제선왕이 근데 그 이전에 며칠을 맹자한테 발렸어요 이미. 이미 그다음에 발렸어. 이제 자기가 성군인 걸 어필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나라의 성군인 문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랑 자기랑 비교해요. 예전에 주나라에 유명한 성군이었었던 문왕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 이제 개인 동산이 사방 70리가 있었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어봐요. 동산은 뭐냐면 그 당대 나라 왕들이 자기 무에 단련하거나 상향할 수 있는 사유지가 있어요. 산도 있고 늪도 있고 이런 것들 개인 사유지예요. 근데 그게 사방 70리가 있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봐요, 맹자한테. 40리요? 70리요? 70리요. 70리. 네, 주나라 문왕이 가지고 있는 동산이 70리였다. 네, 사방 70리가 되는데 그게 사실이야? 라고 맹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맹자가 사실이야. 그게 있었어. 라고 말하니까 제선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거 40리밖에 안 가지고 있어. 내 동산은 개쪼꼬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검소하다. 나는 검소해. 그래서 근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뒤에서 후달리는 질문을 해요. 근데도 백성들이 불평불만이야. 라고 맹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부동산 특위 얼마 안 했는데 네네.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청문회에서. 네.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비판하는 게 당연해 라고 하면서 제선왕을 감싸주는 게 아니고 제선왕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내가 제 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나라에서 금지하는 게 뭔지 물어봤어 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후국들이 나라에 있을 때 법칙이 다 다르니까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뭘 금지하느냐. 가장 크게 금지하는 게 뭐야 라고 했더니 나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 사유지인 동산 가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 혹시 동물 해치면 살인죄랑 똑같이 취급되니까 그거 조심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방 40리의 동산에 함정을 빠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금이 사유지를 나라 중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선왕이 비교했던 주 문왕은 사방 70리가 있었는데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였어요. 백성들이 와서 땔감 다 가져가고 거기에 있는 초목도 쓸 수 있고 동식물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자기 땅이니까 아무리 커도 저게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선왕은 혼자 가로막고 있는 데다가 백성들이 들어와서 훼손시키며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마치 사형장을 나라 한가운데 파놓은 거랑 똑같은데 누가 그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라고 비판해요. 자료조사를 잘하고 사실관계하게는 하고 덤볐어야 됐는데 얘는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덤빈 거야. 막 덤빈 거야. 네네. 그래서 이제 비판하고 나중에는 조금 이제 위로해줘요. 그 밀당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다. 진짜 진짜. 이제 가서 재선왕한테 말해요. 재선이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귀엽다 그것도. 그래. 재선이 약간 좀 우매하게 나오는 게 백성들한테도 욕을 진짜 많이 먹어요. 욕을 계속 먹은데 어떠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도 해외 순방 같은 거 많이 가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도 이게 문제돼서 순방에 대해서도 얘기하긴 하는데 정말? 네. 야. 순방을 갈 때 역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창고를 열어주려고 간 거든요. 어디에서 조금 어려운 게 있고, 네. 그래서 보태주려고 가는 게 순방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패자들은 어떻게 가냐면 군사들을 엄청나게 이끌고 가니까 백성들이 초토화되는 거 식량을 그걸 다 대줘야 되고 군대가 지나가니까 농작물을 다 파괴시키고 그래서 맹자 그거 비판하거든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제선왕이 진문공이랑 제황공의 이야기를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당대 되게 유명했던 패자예요. 춘추시대 때. 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에 내가 세계 패자가 되고 싶은데 그 사람 얘기 좀 해줘라고. 그러니까 맹자가
우리 유교 철학 그 공자의 문도들은 걔네들은 얘기 안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민본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주기 시작해요. 힘으로서 패권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네, 패도 정치는 우리는 그거 취급도 안 해라고 해서 그런 얘기는 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린 말하지도 않아라고 해요. 그러면서 민본 정치를 얘기하는데 제선왕이 뭐라고 하냐면 듣기 싫으니까 나는 좀 능력이 안 돼서 그건 못할 것 같아라고 애둘러 말해요. 근데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넌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어떤 근거를 대냐면 예전에 종을 만들면 희생제를 치러서 동물을 죽인 다음에 피를 바르거든요. 종에다가. 네. 애군을 막아주면서 종소리가 좋게 나라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소를 끌고 가고 있는데 제선왕이 그걸 본 거예요. 마당에서 소 끌고 가는 거. 근데 소가 이제 막 못 모른 채 가는 게 아니고 끌려가기 싫어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제선왕이 그걸 보고 마음이 안 좋아서 야 소로 하지 말고 양으로 바꿔서 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제선왕 얘기구나. 예, 그게 제선왕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저 왕 너무 쪼잔해서 소 쓰는 것도 아까워서 양으로 쓰는 것 봐. 그러니까 책 잡히니까 다 하는 짓이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제선왕이 그랬다. 근데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제선왕 임금이 왕도 정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마음이 있는 거다. 맞아요. 왜냐하면 측은지심이 보이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해줬는데도 제선왕이 못 알아들어요. 그 행동이 내가 왜 성인군자가 될 수 있는 행동인지 몰라요. 왜냐면 진짜로 소가 아까워서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맹자 뭐라고 설명해주냐면 실제로 소가 아까워서 양이랑 바꾼 게 아니고 소는 지금 눈앞에 보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거고 양은 눈에 안 보이니까 측은한 마음이 미치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바꾸기를 원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동물한테도 측은지심이 나오니까 당연히 사람들한테는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게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본 정치를 못하고 있는 거는 무능력,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라고 해요. 제선왕이 뭘 물어보냐면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물어봐요. 못하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히말라야를 점프하거나 대서양을 훅 뛰어넘어서 건넌다. 이건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나무에 나뭇가지를 꺾는데 나는 그거 나뭇잎 못 듣겠어 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선왕이 당연히 동물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으니까 그걸 백성한테 미쳐서도 민본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중단하라고 말해요. 너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민본 정치 안 하고 있는 것뿐이고 할 수 있다. 네. 실제로 제선왕이 그러면 받아들이네요? 네, 그래서 전쟁을 중단하기로 아니요,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냥 듣고 재화가 끝나요. 전쟁을 중단하라고 한 거는 맹자의 말이고. 충고예요. 이거 맹자에 대해서 유세하는 거를 받아들여준 나라는 등나라밖에 없는데 등나라는 너무 조그만 나라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맹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해도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실제 맹자의 나라를 통해서 정치를 통치한 나라는 없다고 보는 게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원전을 읽어보면 네. 저희가 이제 도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분이 이제 서로 이렇게 좀 귀엽다 싶을 정도로 대화를 하나요? 그건 제가 지금 각색해서 그런 거고 대화는 진짜 진지 빨고 써져 있어요. 그렇죠. 너무 귀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막 할 수 있어. 일단 그래서 맹자가 진행했었던 세 가지 논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인성론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묵자와의 겸해 사상에 대한 얘기, 세 번째로는 왕도 정치에 대한 얘기까지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저는 논객이었구나. 대단한. 중국 고전은 이게 실제로 대화체로 많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읽어보진 않고 막 조금 이렇게 발췌해서 본 것만 기억이 나는데, 지금 김도희님께서 항상 그 동양 철학의 진수를 말로는 안 하고 싶어 하시지만 꼭 전달해주고 싶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중국 고전의 뭐 여러 장면들이 지금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좀 토론을 해볼 수 있나? 네. 네, 토론해보실까요? 뭘로 토론하네요? 그러면 제 비트 드릴게요. 나는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묵가랑 맹자를 좀 비교해보면 묵가의 어떤 그런 사상, 어떤 인류애적인 사상이 너무 이상적인 거에 비해서 인간의 본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는 맹자의 사상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맹자의 사상 역시 너무 이상적인 건 아닌가. 인간의 어떤 도덕성이나 선한 마음, 거기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게 복잡한 현대사회를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옛날 것 같이 들려가지고 이상적으로 들렸어, 나는 개인적으로.
뭐에 대해 토론합니까? 그럼 제일 싫어하는 거를 시키죠. 네. 그럼 넌 비트 정해줬어 그럼. 그래? 우리 인성론으로 얘기를 하네. 네, 인성론 토론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사장님은 밑보인 관계론 성악설. 야, 그렇게 정하는 게 어딨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해야지. 아니, 처음부터 정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정해준다고. 이번에 정해준다고 했어요. 사실은 성악설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새끼들 그냥. 덕실님은 네. 이제 성선설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깡샘은 유물론자니까 성무선악설이 맞을 것 같아요. 고자 입장. 개인적으로 자기는 어떤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제가 고자라니. 네.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나는 성악설이 제일 맞는 것 같아. 정말요?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성찰한 결과 아닙니까? 너희들 다 제가 주물러 주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덕실이는? 일단 그럼 논의를 좀 협소하게 만들어서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성악설.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사이코패스를 공부하면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 혹은 뭐 책임지심이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그 시스템으로서 교육돼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쟤 봐봐, 쟤 아파하지, 그러면 안 해야겠지. 이게 안 통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돼.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려면 이런 거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선설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 이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뭐 여기저기서 몇 명을 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그 애기들을 보면 그냥 느낌이 여기서 악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랑 다른 거잖아요. 지금 네. 본성 위주의 어떤 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악이라고 하는 아기를 보는데 왜? 아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 아이들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네네. 후면을 지적하시는 건데요. 근데 악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되게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데 여기서의 그 아까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라면서요. 누구나 사단지심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본성이냐, 아니면 어떤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본성이냐. 네. 그럼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일단 본성이라는 걸 보실 때 확정태로 생각하면 안 돼요. 태어났을 때부터 악이면 무조건 하는 행동이 악한 행동이 드러난다라고 보면 안 되고 잠재태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씨앗이 내재되어 있는 거를 본성이라고 저희가 합의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선악 개념을 할 때 뭐를 선으로 하고 뭐를 악으로 할 거냐라고 하면 착하고 나쁜 마음 상태는 사람마다 규정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불선, 악의 행동을 뭐라고 규정할 거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를 악이라고 규정할게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과도화돼서 타인을 해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지금 덕실님은 성악설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최 사장님이랑 성선설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고요. 성악설 할 거예요? 근데 늑대무리를 생각했거든요. 네. 늑대무리는 그러면 악한 거예요? 늑대무리? 근데 이게 지금 인성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동물이랑 연관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보냐면은 동물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이나 윤리적 판단을 못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체계적으로 못한다. 왜냐면은 걔들은 고민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 문제는 늑대무리는 조화롭잖아요. 자기네 무리 안에서 상명하복이 있고 자기네끼리 안 물어 죽인다고. 네. 늑대가 사냥하는 대상은 우린 같은 짐승이다라고 하지만 늑대 입장에서는 다른 자기의 먹잇감을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동물에 대한 문제를 넘어가지 않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아니 그 늑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말할 수 없다면 인간이 선한지 악한지 말하기 힘들다니까. 그러면 성무선악설인 거지. 이게 동물과 인간의 특성을 똑같다고 보면 인간만의 어떤 독자성이나 도덕적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그냥 인간이 동물이다라고 보면 그럼 악한 거야? 선한 거야? 악한 거지. 근데 아까 조화로우면 선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물은 조화롭지 그렇게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조화롭다가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차원에서 느슨한 차원에서의 선, 좋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조화로움이 선이다. 적당한 선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좀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충동에 제한해서 두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인간 스스로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얘를 환경에 영향 없이 환경은 완전히 중립적인 재료라고 합시다. 그래서 깡쌤이 태어나는데 완전 애기야. 그리고 환경의 영향력은 제로인 거야. 얘가 성장하고 나서
타인을 이익을 침해하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는 아이로 될 것이냐 아니면 조화롭게 거기에 사람들 돌보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걸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깡쌤을 그냥 환경이 제로인 환경에서 노출시키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난 악인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악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다송학 소리예요? 악인. 비트를 좀 주시죠. 네. 제가 그 라임을 넣어서 네. 깡쌤은 어떻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깡쌤 어떤 걸로? 일단 네 말은 다 틀렸어. 네 엉덩이엔 구멍이 없어. 예? 네. 일단 디스 한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을 먼저 얘기해. 예. 깡쌤은 어디에 엉덩이에 가깝습니까? 구멍. 성선성악. 근데 그 이기적인 충동의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제한하시는 것은 좀 제한된 생각이 아닌가. 인간은 금수와 다르다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성선설에 가깝다? 예, 오히려 그 성선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케이. 예. 근데 이제 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즉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뭐 그게 결여된 인간이 있다고 하니까 이놈의 공감. 그거는 빼놓도록 논의를 일단 해놓도록 하고, 어쨌든 인간이 금수랑 다른 아주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고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MC 맨께서는 그거를 이제 라임을 맞춰서 4가지의 단이 있다, 씨앗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총정리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사단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내재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토론을 위해서 지금 롤을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동물을 얘기하지 말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깡쌤도 지금 뭘 얘기했는 짐승과 다른 게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반대로 짐승이 더 선한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아요. 짐승보다. 정말로. 사람이 왜요? 서로의 조화를 해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네. 보통 짐승은 같은 종으로 한정을 해야 돼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거는 악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람도 동물 잡아먹으니까. 근데 늑대 무리가 싸울 때 보통 동물들은요, 안 죽여요. 죽음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물어서 내縄張리에서 쫓아내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든요. 네. 근데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잖아요. 전쟁 같은 걸 보면. 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세련된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고 그런 선하게 살아가고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역사들을 보면 사람은 오히려 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동물도 뭐 다른 종은 안 잡아먹는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보통 같은 종을. 다른 종은 잡아먹는 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인간들도 뭐 전쟁을 하거나 할 때 상대 진영을 우리 같은 편이라든가 나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는 공동체로 인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똑같죠. 그렇게 치면 인간들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범위 한정에서만큼은 늑대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금수와 독실이가 오해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윤리에 대해서, 윤리랑 도덕이라는 것을 자꾸만 조화, 시스템과 자꾸 연결시켜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 동물은 그냥 조화로운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관성이 있거나 그 우주 질서랑 동일한 거야.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 환경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이미 놓여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반면에 자연에 적응할 수 없게끔 약한 신체를 갖고 태어나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늑대나 코끼리나 이런 애처럼 그냥 시스템상에서 놓아놓으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냐가 드디어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짐승과 다르게 뭐뭐하다는 말은 빼야죠, 그러면. 근데 근거를 거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짐승과 다르다고 규정할 때는 뭘 가지고 가냐면, 감각적인 거나 쾌락 같은 거는 짐승이나 인간이 똑같이 부여돼 있잖아요. 네. 그걸 인간의 특징이라고 규정하면 그거는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만이 다른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유학자들의 비판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늑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이라고 했을 때 그게 새끼든 뭐 어른이든 배고프면 잡아먹지. 근데 인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내가 진짜 배고프고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제가 부모가 있는 것 같고 아이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이라고 해도 잡아먹기를 꺼림직하게 생각한다니까. 거기서부터 드디어 도덕이 발생하는 거지. 실제로 행동이 더 잔인하다 여부 가지고 이 도덕성을 판단하기는 좋은 근거는 아닌 실제로 것 같고. 표범이 새끼가 자기 어미를 죽였는데 새끼가 네.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 그 새끼를 죽이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동물과 다르다 혹은 동물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 동물의 습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제하고 있는 동물이라는 건 충동적인 전제다에서부터 동물과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발견되고 있는 표범이 어린 새끼를 돌본다라는 개별적인 사건을 얘기할 수 없을 동물들이 것 같아요.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죠. 이게 어떤 이유에서는 그게 이제 최근 뭐 진화 생물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타적인 행동이 생존에 유리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본능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을 있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에 대해서는 예. 어린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혼란스러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기 도희님이 처음에 전제로 깔았던 거랑 지금 최 사장님이 요구하는 게 달라요. 약간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동물에 대한 건 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겠는 게 정말 모르겠는 거야. 일단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애니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금수를 얘기한다고 합시다.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왜 성악설을 주장하느냐. 네네. 악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악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거기에 뭐가 발생하냐면은 부족, 희소성, 불완전성이 있는 거야. 뭔가 부족할 때부터 악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족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인 거지. 우리가 재화가 부족하거나 그런 데서부터 욕심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의 어떤 신체적이거나 사회적인 조건에 있어서 항상 희소성이라는 거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그래서 악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신체를 타고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살면서 어떤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 질서가 없으면 개판이 되는 게 자연스럽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지. 그렇게 타고난 몸뚱아리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의식적인 존재이다 라고 하면 희소성이 없잖아?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악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악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희소성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모든 불안전성이나 어떤 요즘 독실님 요즘 사기다가 하셨어요? 사기는 옛날에 당했고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실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다른 분이랑 토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자기가 부족한 결핍 때문에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남들과 비교 우위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연스럽게. 거기서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되는 마음 역시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은 신체적인 불안전성에서 온다니까. 내가 저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많이 살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내 신체 유한성이나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공기에 대해서 우리랑 싸우지 않잖아. 내가 더 많은 공기를 갖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하잖아. 왜냐하면 공기가 희소한 재원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회적인 동물들도 많이 있지만 사회적인 동물은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자연스럽게 계급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결핍 때문이라고 한다면 동물 얘기를 또 해서 미안하지만 다른 사회적인 계급이 있는 애들은 결핍이 없다고 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이 나뉠 이유가 없거든요. 누구나 그게 있고 인간이 동일한 걸 갖고 있다고 왜 계급이 발생하냐면은 개나 늑대나 계급이 발생하고 질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계급이 높게 유지되면 사냥해서 얻을 수 있는 걸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언제나 먹을 걸 부족함 없이 계속 주는 사람이 키우는 어떤 사회적 집단은 우두머리가 없냐면 나타난다니까요. 언제나. 암컷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거로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정말 암컷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아도 자기가 관계를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암컷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려고 한다고. 왜냐면은 그것이 개는 우연하게 지금 현재 우두머리가 됐지만 유전자 안에는 희소성에 대한 경험치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둘이 지금 입장이 좀 다른 게 최 사장이 생각한 어떤 본능이나 이성적 충동의 영역이 뭐 100이라면 독실님은 한 200에서 300 정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둘 다 서로 반증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거지. 어쨌든 충격적이고 결핍적이고 그걸 넘어서기도 한다. 악하다라는 건데 이게 왜 선합니까? 어디 선한 점을 증명해 보시지. 제가 또 해야 됩니까? 네네, 디스 받아주세요. 제가 받았으니까. 독실이와 나의 의견이 이건 거야. 희소한 자원 때문에 악해지기도 한다라는 내 생각이 있고 독실이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악하기도 하다. 그럼 제가 또 비트를 넣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니넨 엄마도 없냐? 예?
첫 번째는 항상 넘기면 돼. 대륜 드립 장난 아닌데. 이거는 원래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는 네. 굉장히 패륜적인 발상인 거죠. 네. 인간이 뭐 이기적인 본능 있다는 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부족해지고 굶게 되면은 뺏어 먹으려고 하고 내 눈앞에 피자가 있으면 주변 사람 밀쳐내고 먹고 싶습니다. 저도. 네. 저도 꿀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으면 한 단지를 다 흡입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재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그 인류 역사를 쭉 지켜봐 왔을 때 물론 학살을 하기도 하고요. 때려 잡기도 하고 뭐 일부 권력자들이 뭐 인마이 포켓하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장면들로 많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한 번도 인류 역상 도덕적인 규칙이라든가 윤리적인 의식이 없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자원의 희소성 문제라든가 인간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것과 좀 동떨어진 영역에 있어서 우리 사단 얘기를 좀 해보죠. 여기 더듬으시는 것 피자가 같은데요. 있어요. 피자? 왜요? 피자가 있어요. 피자가 있는데 분배를 한다고 합시다. 예, 가상 실험에서 분배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넷이 같이 나눠 먹게 돼 있는데 내가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내 한 입에 다 넣으면 되죠. 그렇죠? 네. 굳이 분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옥수수 털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옥수 털어야죠. 분배를 할 우리가 칼을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이걸 갖다가 이제 공평하게 나누는 실험 같은 걸 하죠. 이건 실제로 이제 그 저기 뭡니까 심리학에서 실험 많이 했던 거죠. 게임 이론 같은 거에서 분배해보라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공평함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분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의 어떤 프로그래밍된 영역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감정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 판단 영향을 받는 영역은 이게 그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지점이고 도덕성의 근원이 아닌가. 그리고 이걸 부인하는 자는 과연 너희들이 그 부모 형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기에 너무 과학적 근거를 많이 가져와요. 지금도 사실 진화적으로 어떤 것들이 남아있게 되었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손에 땀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져가고 싶어. 피자를 내가 다 가져가고 싶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자가 결핍이 없어. 모두가 한 판씩 먹고도 배 터질 정도의 피자가 있어도 저는 사람 기본적으로 자기가 더 가져가려고 할 거다라는 걸 얘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그 스팸 있잖아요. 스팸. 그러니까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고기랑 녹말인가 섞어가지고 스팸을 계속 만든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집에 줬더니 맛있잖아. 처음에 맨날 먹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이 나와. 아무도 안 먹고 서로 뺏어 먹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지. 버려. 너무 많아. 저는 먹는데. 우리가 스팸이 희소하면 그걸 서로 먹고 싶겠지만 실제로 스팸이 너무 남아돌아. 그럼 진짜 스팸이 된다니까. 그게 스팸 말의 명이야. 스팸. 또 나 입는 거죠. 나 입는 거야. 스팸이 된다. 네, 아무튼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결핍이 있기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이제 그 최장님이랑 저는 그래도 이제 약하다는 걸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근거로 반론을 하신 게 뭐냐면 결국엔 진화 심리학을 든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아까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말을 딱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이런 토론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사실.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선하고 악한 게 아니잖아요. 유전자에 남아 있어 각인되어 있고 왠지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면은 약간의 꺼림칙이 느껴지다. 이건 선에서도 아니고 악에서도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선한 잠재태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혼자 독차지할 때 꺼림직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는 그치. 자기가 하려는 이기심의 욕망을 충족하는 행동 자체를 대상화시켜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혹은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쨌든 제가 날 욕하겠지. 내가 피자를 다 가져가면 최 사장이 날 개욕할 거야 라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내가 진짜 본성적으로 사람들이 똑같이 4명 있으니까 4등분해서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두 가지 행동하려면 양심이란 어떤 내적인 도덕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려고 하냐면
아담 스미스가 그 원근법으로 설명해요. 우리가 가까운 건 크게 보이고 먼 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할 때 이기심을 충족하는 행동은 굉장히 자기한테 큰 물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랑 연관되는 행동들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쉬운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 관련된 건 큰 게 보이고 남의 행동은 작게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 보냐면 그 거리를 맞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는 되게 큰 행동, 이기적인 행동이 남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별거 아닌 행동으로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거리 차이를 내가 조절하는 거를 양심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 공감 능력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만 유지되면 아담 스미스는 사회가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김도인 네. 언제나 여기서 그러니까 동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선을 얘기할 때 항상 뭐에 비해서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자기네 순서대로 먹고 항상 남겨놓고 심지어 다른 종을 위해서 남겨놓기도 해요. 하이에나가 먹다가 적당한 시기에 물러나면 그다음에 이제 새들이 까마귀가 와서 먹어요. 그거는 까마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먹을 게 없거나. 아니야 진짜로. 그렇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배가 불러서 인간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뭔가 꺼림칙한 마음이 유전적으로 각인돼 있어서 물러난 거고 하이에나도 그래서 꺼림칙해서 물러난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하이에나도 선한 게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건 이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 않냐. 그냥 유전적 각인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선한 거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동물도 다 선한 거네? 왜냐면 독실님이 말해주신 대로 하면 독실님이 말해주는 유전자 각인은 그게 완전히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선악을 개입시킬 수가 없어요. 독실님이 말하신 게 정확해요. 근데 제가 그게 선하다고 말하는 거는 꺼름직한 마음에서 공등분배하는 거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바로 발현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피자 한 판을 다 먹었겠죠. 근데 애들이 욕을 하거나 내가 어떤 사회적인 제재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한테 중요한 행동들이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구나. 조율하면서 커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 방향성을 선천적으로 누구나 타고났다는 거지. 아무런 노력 없이 눈 뜨면 누구나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 성선 자체는 성립이 아예 안 돼요.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성악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성악은 교정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계속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규제하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드디어 오랜만에 우리가 토론이 트이기 시작했는데 나가야 돼요.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네네. 일단 우리 논의가 지금 충분치 않지 않습니까? 토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하긴 한데. 아니 애기들을 보시면 애기들은 양보하지 않아요. 저도 교정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교정하는 자신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나오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페이스북이나 카페에서 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작도 안 하고 끝났어. 아쉽긴 한데. 자기가 짠 비트 좋은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임을 또 맞추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데. 라임 당연히 맞춰야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심사 포인트군요. 네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윤리적 논쟁은 우리 대화 이번에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윤리적 문제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오늘 못했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잠깐 토론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해가지고 마무리 발언하면서 오늘 얘기는 좀 마치려고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고 윤리 얘기가 우리 마지막에 나왔죠. 성악설과 성선설, 인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맞는 얘기 같아. 그 성악설을 좀 주장하긴 했지만 인간한테 어느 일말에 그 선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이타성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잠재태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윤리적인 논의라는 것 자체를 하기 힘들었겠지. 그래서 두 가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기심도 있고 이타성도 있고 그것이 인간한테 기본적으로 내재한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런데 나는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야. 도덕성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좀 민감하게 구는 이유는 뭐냐면은 도덕에 대한 얘기나 윤리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말고 우리 사회가 말이야.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뭐에만 자꾸 집중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부정부패나 도덕성에 대해서만 자꾸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분배에 대한 문제나 시스템 개선에 대한 문제를 이걸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합의에 대한 문제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지엽적인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합의를 통한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정치에서를 말씀하시고 그렇지. 싶은 거죠. 특히 경제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렇지. 선거에서 저 정치인이 분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정치인이 깨끗한가에만 자꾸만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도 부유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깨끗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지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도덕에 대한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는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인성론을 얘기를 좀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인성론 얘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최 사장님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네. 분배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정초될 때 도덕적인 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방향성을 잡을 수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 최 사장님 하시는 거에 대한 핵심 항상 중위급 중심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중위급 중심에 대한 분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기가 개인적으로 밑에 까고 있는 도덕적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수의 이익이라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거지. 공리주의. 공리주의라는 어쨌든 자기 도덕성을 깐 거잖아요. 기준을요. 근데 그거를 네, 말이 길어지고 근데 오히려 나중에 최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보편 도덕, 보편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그런 얘기하냐 이 부분을 좀 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덕적 프레임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죠. 그렇지요. 실제 문제에서.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모든 건 다 윤리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분배에 대해서도 어떤 분배가 윤리적인가는 얘기해도 괜찮다. 그렇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생활이 깨끗한가는 좀 그러니까요. 약간 좀 제껴놓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생각하면서 이것도 생각을 또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핍 혹은 그러니까 어떤 불안전성이 가져오는 것들을 악이라고 한다면 악 혹은 뭐 그렇게 본다면 세상에 불안전하지 않은 존재는 정말 초자연적인 존재, 뭐 신적 존재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모든 동물들 혹은 식물들 모든 생명체들은 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토론이 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과학을 우리가 너무 알아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현대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타임 워프를 해갖고 내가 이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누구의 편을 들래를 처음부터 전제를 깐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물이나 인간이나 동일하게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 그리고 그것이 뭐 선하냐 악하냐를 판단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답이 없거든요. 그냥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기 되게 어렵고 핵심으로 접근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깡 선생님의 의견도 결국에는 과학적인 거에 근거를 찾으려고 했고 저희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사실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근데 당위로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원하는 토론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전제들을 탁탁탁탁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어떤 도덕적 상대주의 혹은 회의주의에 반대합니다. 예? 네. 갑자기 되게 강한 이들 엉덩이엔 구멍이 없어. 도대체 이 얘기 누가 하는 겁니까? 엉덩이 구멍 없다는 뭐 거를. 저 처음 자꾸 들었는데? 이제 그 너희 욕하는 겁니다, 그냥. 예? 너희 디스하는 멘트입니다. 아, 창조적으로 만드신 예. 거군요. 감사합니다. 엉덩이 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래요? 미국에서. 홀 그거 아, 한 그래? 거예요? 아, 이거 좀 드립치면 좀 받아주고 그래요. 못 알아들어서 너무 미안해. 고차원적이라서. 너무 그러니까 하이개그야. 이기적인 아이와 자꾸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늑대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막 이러시는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이렇게 사례들을 자꾸 갖고 오시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애처롭게 여긴다거나 상대방을 좀 자기네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하는 패턴들을 우리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맹자님이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런 것들 아닙니까? 경험적인 데서 근거를 찾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근데 극단적인 두 개를 갖고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모습의 어떤 전형이 악인 거고 그리고 그게 자라났을 때 동물이랑 비슷한 행동들을 하더라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으니까 네. 구분이 안 된다면 선이나 악을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나가야 돼. 빨리 얘기해. 네. 그래서 이렇게 최 사장님의 이제 의견에도 이제 반박을 제시하면 이 전형적으로 이제 근대 서구의 이 자유주의 사상적인 어떤 냄새.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의 영역을 이건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놓고 정치나 이제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빼놔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는 반대로 바디스.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이 도덕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긴 하지. 그래서 그래요. 네. 저도 뭐 맞아요. 주변에서 여러 친구들이나 뭐 학생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 뭐 사람들 많이 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에서 패배하면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딜레마 상황을 자기 혼자서 한번 점검해보고 성찰해보고 어떤 게 방향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고민한 것 자체가 낭비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비효율적인 길러진 거죠.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패턴으로 운행을 하는데 물론 이제 도덕 문제가 사회 문제 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최소한의 어떤 성찰할 수 있는 힘이나 이런 걸 너무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그건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괜찮았어요? 네. 둘이 같은 편만 먹어요. 같은 편이었어요? 네, 내가 이거 라임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추겠어. 해봐. 네. 저도 오늘 잘 들었고 실제로 되게 이게 부담감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준비한 것 중에 가장 크게 부담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한 10권 넘게 살펴봤었는데 제가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저희가 철학할 때 철학 전공 독실님 빼고는 다 철학 전공 3명이니까 토론을 할 때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자기가 숙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딱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다른 주제 할 땐 저희가 좀 약간 친절하게 설명하고서 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철학은 다이렉트로 들어가니까 논쟁할 때도 서로 과잉되는 것들이 있고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숙지하고 있는 개념들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있는 오해들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난 주제가 철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논쟁할 때는 특히 철학적인 개념부터 조금 서로 좀 합의하고 이런 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알아보는 거에 신경 많이 썼고 인성론 토론은 솔직히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논증할 수는 없어도 만약에 개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성선이 맞는 것 같아, 성악이 맞는 것 같아, 자기의 가치관 있잖아요. 이게 뭘 결정짓냐면 한 사람의 세계관을 결정짓거든요. 성선을 느낌적으로 난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사회나 자기 가치관이 그 방향으로 결정될 거고 선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회생활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도 그 방향성으로 결정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성론이랑 나중에 확장돼서 개개인 패널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랑 연관돼서 조금 토론했으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좋았을 텐데 그 나중에 하면 되겠지요. 네, 근데 오늘 저도 참 여러분들이 많이 토론해 주시고 많이 얘기해 주셔서 재밌었습니다. 도희님은 뭐가 옳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말씀 안 하셨고. 저요? 저는 지지하기로는 성선 쪽의 방향성이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성선설이야. 네. 와, 느낌적인 알겠습니다. 느낌이 오잖아. 나를 봤을 때. 어제도 우리 아가리 파이터 특집이고 네. 아가리 파이터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네. 저놈의 시키를 내가 지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쇼미더 대화 네. 4회 걸쳐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너무 아쉽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